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음, 제가 어제 그 방송 내용에 이어서 오늘도 방송 제목에 보험 가입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제 이후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요. 뭐 그럴 만도 합니다. 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아니다, 뭐 실비는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얼마 안 하잖아요. 운전자 보험은 3만 원대부터 5만 원,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이거는 가입을 하셔도 뭐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는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죠. 여러분들 어저께 대물 10억을 얘기를 했다는 것은 자동차 보험을 이거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 가입해라. 가입해라. 이것도 가입해도 괜찮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제가 오늘도 이것 좀 교통정리 좀 하고 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실비가 있었어요. 오늘 해지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이제 나온 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네, 특히 특강 있잖아요. 5월 23일 특강은요. 여러분들 전원 다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듣는 게 좋고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저는 특강을 1년에 많이 해봐야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많이 해봐야 한 세 번 정도입니다. 세 번도 안 할 때도 많아요. 한두 번 하거든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니까 특강 할 때 꼭 신청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항상 VIP 문의 아래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가급적이면 주세요. 제가 전화로는 어쩔 때는 이제 급하면 받는데 전화 막 해가지고 막 상담 받고 그런 거는 시간 관계상 좀 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또 상담을 해버리면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네, 이또님 안녕하십니까? 자, 암보험. 그렇죠. 암보험, 뭐 종신보험 가입 S 해제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방송 이어서 하는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어제 방송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도 중복된 말도 있을 거예요. 암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가끔 대한민국에 뭐 어떤 무슨 암, 뭐 사망률 1위, 뭐 1위 그렇게 하는데요. 결론은 담배 안 피시면 됩니다. 술, 담배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몸은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게 맞잖아요. 잔병치레 없이. 암보험을 일단 암이라는 것은 거의 걸리는 게 로또급입니다. 로또보다 오히려 더 낮아요. 여기서 보험회사라는 것은요, 무자본에, 그러니까 빵원인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두 명에게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20년 납 80세 만기가 대부분일 겁니다.
과연 그 금액을 한 달에 12만 원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20년간 납부하면 대략적으로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2,800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 나옵니다. 한 2,800만 원에서 2,900만 원. 그러니까 2,800에서 3,000만 원 사이 나올 거예요. 3,000만 원 정도. 여러분들 한 달에 12만 원, 뭐 15만 원 개개인마다 다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약 3,000만 원 돈을 타먹을 수 있느냐? 그것도 80세까지 단언컨대 그럴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되짚고 보는 것은 우리 가족 중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다거나 가족력이 있다거나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가족 중에 그건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보험회사라는 것은 빵원이 불특정 다수들에게 돈을 걷어서 극소수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거죠. 과연 이 보험회사가 우리를 진정으로 생각해서 그 상품을 만들었을까요? 80세까지인데요. 그럼 저는 100세예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6.5세 정도로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요, 한 86.5 정도 돼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모순이 있는데,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65세, 만 65세 이상부터 자연사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병으로 죽는다든지 그거를 평균값이 아니고요. 평균값이 아니라요. 10대, 20대 사고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병이라든지 사고사로 죽는 사람들까지 싹 포함해서 평균 그 수명 나이를 계산해서 평균적으로 그 나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86.5세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모순이에요. 우리들은 다 속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왜 무엇을 노립니까? 자, 직설적으로 다 가겠습니다. 당신 가난하잖아. 돈 없잖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뜯는 거죠. 너 돈 없잖아. 너 3,000만 원 암 진단비 1,000만 원 플러스 3,000만 원 낼 거 너 없잖아. 너 하루에 입원비 2만 원씩 낼 돈 없는 거 알아. 야, 너 그러다가 살다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건데? 야, 너 그러다가 너 죽으면 와이프 혼자 직업도 없이 살고 있는데 너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걸로 그런 식으로 겁을 줍니다. 공포를 자극하는 거죠. 공포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겁니다.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부자가 될 생각이 있다면, 여기서 제가 교통정리를 할게요. 나는 부자가 될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서민으로 계속 살아가시면 돼요. 소행복, 욜로족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저냥 해가지고 뭐 가게 조금 뭐 경기 힘들고 그러면은 뭐 대통령 욕하고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뒤로 가기를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가기를 하든지. 그런데 나는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 말해봐야 그건 소용없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120% 포텐셜이 터지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방송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자, 그런 겁니다. 내가 80세까지 만기인데, 야, 너 20년만 납부해. 보험회사에서 당신 20년 납부하면 내가 너 80세까지 보장해줄게. 보장 내역을 다 한번 봐보세요. 어플 깔아가지고 삼성화재든 뭐 메리츠화재든 현대해상이든 뭐 DB 뭐식이든 뭐 한화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번 해보세요. 삼성생명이라든지. 보장보험을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뭐 뇌졸중, 심근경색, 암, 고환암, 모시기암 그런 거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암 진단비는 보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죠.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와 5천만 원이네. 야 좋네.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사고로 죽으면은 1억 보상받네. 내가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부질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행복해야 되겠죠. 내가 살아있을 때 더 좋은 거 누려야 되겠죠. 내가 살아있을 때 사회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20년 후에 3천만 원이 과연 지금의 3천만 원이 20년 뒤에는 그 3천만 원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을까요? 30년 뒤에는 20년 다 납부했습니다. 80세까지 보장받습니다. 30년 후에 3천만 원 그거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의 1,000만 원과 30년 전의 1,000만 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1,000만 원과 30년 전의 1,000만 원 똑같은 돈입니다. 30년 전이면 아파트 삽니다. 그 압구정 서울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 있죠. 그거 3천만 원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후반에서 한 3천만 원대였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거 살 수 있어요. 30년 전에. 자 지금의 3천만 원과 30년 뒤에 3천만 원, 지금의 5천만 원과 30년 뒤에 5천만 원은 어떠한 가치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날 이 순간 내일도 보험회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를 빨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자들은 당연히 보험을 안 들죠. 암 걸려봐야 나는 5천만 원 내면 되는데 1억 내면 되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장해봐야 맥스가 5천만 원인데 그 이상은 못 받아요. 근데 생각보다 암에 안 걸립니다. 거의. 여러분들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암 걸린 사람 가족 중에 진짜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암 걸린 사례가 있다면 가족력이 있으니까 드는 게 맞아요? 근데 없다면 들을 필요가 없죠. 그 돈으로 차라리 그 돈으로 한 달에 12만 원씩 아니 내가 내 돈을 내는데 내가 그 원금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돈을 보험회사에게 주는데 맡기는데 이자도 받지도 못해요. 심지어 내가 내 돈을 냈는데 내가 현금 흐름이 막혀서 뭔가 대출을 하려고 하면은 10%가 넘어가는 대출 이자가 붙습니다. 제가 모 회사를 보니까 14.5%의 이자가 붙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1,000만 원을 넣어놨다면 지금까지 1,000만 원 다 대출도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 보험회사는 그걸로 채권 투자도 하고요, 주식 투자도 하고요, 땅 투자도 하고요, 건물 투자도 하고요, 해외 주식, 채권 다 투자합니다. 그걸로 또 이자 받고요, 고객들에게 돈 빌려주고 그것도 또 이자 더 받습니다. 이거 양아치죠. 네, 불기둥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화 안 나세요? 야 화나면 네가 보험회사 차려.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달에 12만 원 내는 돈으로 제가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만 원에서 누구는 10만 원 내고 누구는 15만 원 내고 누구는 18만 원 내고 그럴 겁니다. 그 보험 그거에 따라서 은행에 가가지고 1억 빌려서 그냥 어디 땅 한 40년 투자하시면 됩니다. 40년간 이자 내시면 돼요. 1억 빌려가지고 1억이면 요즘 이자 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빌려서 이자 해봐야 3% 안팎인데 차라리 땅 어디 조그만한 거 하나 사서 한 40년 존버하시면 됩니다. 혹시 압니까?
어디 뭐 그린벨트나 어디 신도시나 재건축 엮여가지고 혁신도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반포라든지 어디 뭐 동탄 신도시라든지 그거 한번 터져버리면 수십 배 날아가는 건데 땅값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1억 투자해가지고 한 뭐 30억 될 수도 있는데 40년 투자해가지고 뭐 안 올라가면 뭐 1억 그대로고. 땅은 기본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사람들의 공포심리를 건드려서 가난한 사람한테 합법적으로 뜯어내는 게 바로 보험이다. 화폐의 가치 지금 현재 5천만원 보상해 주는 거. 물론 가입한 지 1년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암 걸렸다. 진짜 그건 로또급 아닙니까? 로또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런 사례 한두 개를 보여주면서 거봐 이거 봤지? 이렇게 할 때 봤잖아. 당신들도 얼른 위험하니까 해. 옆에 사람 안 걸리는 거 봤잖아. 그게 바로 궁중심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2040년도가 되면 국민 65세 기준 65세 이상 기준으로 4명당 1명은 사실상 노인입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그리고 2060년에는 2명당 1명이 노인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태어난 아기들보다 지금 죽는 사람이 더 늘어나죠. 그만큼 저출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교통정리가 되셨습니까? 지금의 5천만 원이 앞으로 30년 뒤에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럼 내가 한 달에 12만 원의 실비 어떤 암보험을 내는 돈으로 그동안 삼성전자를 샀다면, 주식을 샀다면,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30년간, 20년간 삼성전자를 사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 걸렸습니다. 주식 팔고 수술비 내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런 얘기 할 때 우리 회원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겸손님은 그럼 암 걸리면 어떻게 무슨 돈으로 내실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팔고 뭐 집 팔고 뭐 차 팔고 사면 차 팔고 뭐 수술하면 되죠. 여러분들도 네 안녕하세요. 주식 팔고 수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앞으로 복리로 10배, 20배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꾸준히 사 모으시면 됩니다. 지금의 5천만 원이 30년 뒤에는 글쎄요 1,000만 원의 가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레인저님 안녕하십니까? 유비님 안녕하세요. 동키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교통정리 됐죠? 네, 운전자 보험은 뭐 3만원대 정도? 또는 뭐 많게는 5만원 뭐 가입해도 되고 뭐 치아 골절 뭐 성형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겁니다.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죠. 네, 대물 어저께 보험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물 보험은 10억으로 들어라. 그게 자동차 보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암보험, 종신보험을 한 달에 30만원을 듭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가족들에게 뭐 1억에서 1억 5천 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야, 넌 이기적인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보험이 없어요. 이래놓고 제가 보험 들고 있으면은 나쁜 놈이잖아. 저는 보험을 안 들었어요. 암보험 없습니다. 걸리면 내 돈으로 그냥 치료하면 되니까. 부자들은 보험을 안 들어요. 부자들은. 그리고 부자가 될 사람들도 보험을 안 듭니다. 그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야. 복리를 무시하지 마라. 1년에 12만원씩 1년이면 140만원이죠. 대략적으로.
140만원 이상 합니다. 뒷자리 빼고 1년에 이거 10년이면 14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내가 10년 동안 삼성전자를 모아갔다면 지난 10년간 삼성전자를 계속 모아갔다면 지난 10년간 삼성전자를 계속 모아갔다면요, 여러분들 보험 그거 실비 납부하지 않고 이 결과론적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FNF, 다나와, 뭐 SPC 삼리, 뭐 많이 있잖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LG생활건강, 유한양행 막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사 모았다면 10년간 암 수술비 하고도 남겠죠. 암 수술비요, 그거 다 커버 됩니다. 1000만원이 2000만원 되고요, 2000만원이 4000만원 됩니다. 이게 복리입니다. 4000만원이 8000만원 돼요. 이렇게 해야지 서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얘기했지만 FNF 이런 거를 계속 사 모았다면, 지난 10년간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사 모았다면요, 이런 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우리 VIP 회원분들에게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뭐 많든 적든 간에 적으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얘기를 합니다. 월급 받으면 이 종목들 모아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VIP 전용 방송에서, VIP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매달 이거 사 모으세요. 또는 뭐 카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계속 사 모아라. 얼마 이하로 계속 사 모아라. 그거 좀 넘어가도 계속 사도 된다. 결과가 좋죠. 지난 5년간 결과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오늘날도 결과가 좋아요. 앞으로도 결과가 당연히 좋겠죠. 제가 정리를 하자면 반드시 특히 암보험이라 뭐 종신보험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와, 오늘 어제 방송을 듣고 바로 행동에 하신 분들이, 여정님 한 달에 얼마 내고 있었어요? 레인저님은 한 달에 얼마 냈었습니까? 레인저님 한 그래도 50% 건졌네요, 거의. 네, 보니까 이건 보여줘도 되잖아. 자, 이렇게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사례가 이렇게 있죠. 네, 해제했어요. 해제하고 주식 샀습니다. 10만원요. 이렇게 해제하고요, 주식 샀어요. 556만원. 이거 장기 투자해서 1000만원 만들면 되고요. 같이 투자해가지고 그 다음에 1000만원 만들고 2000만원 만들면 됩니다. 2000만원을 4000만원 만들면 돼요. 이거를 10년 20년 이상 쫙 펼쳐놓고 들어가면 돼요. 아, 실비 가입 그나마 다행이네요, 여정님. 42% 손해. 그리고 변액보험 최악입니다. 변액보험, 저축성 보험 최악이에요. 최악. 당장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15년간 퍼부었는데 기껏 해봐야 원금이죠. 거기는 사업비가 많이 나가니까 수수료도 세고. 90만원 했는데 12만원 돌려받았다고? 마이너스 거의 한 80이네. 마이너스 80% 이상이잖아, 저거. 차라리 남북경협주를 샀으면 좋았을 건데. 아무튼 그런 개념이다. 그런 개념이다. 바로 VIP 추천주 올 매수. 오케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아마 파밍님도 해제했나요, 파밍님? 아, 그리고 아이고, 이거 수익, 우리 VIP 또 수익입니다. 현재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회원분이신데
아, 파미님도 해지하셨고, 역시 매니아 분들이 빠르네. 저런 분들이 결정이 빨라. 결정이 빠르신 분들이 원래 행동도 빨라. 그리고 부자 될 확률도 높고, 원래 생각은 10분에서 30분만 하는 거야. 엄청나게 신중해야 돼. 10분에서 30분간은 정말 최대한 생각을 엄청나게 해놓고 그때 결정을 지어야 돼. 그게 성공이 가장 빠른 길이야. 그게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이다. 가난한 사람들도 현재 가난하지만 생각이 빠르고 결정이 빠르면, 생각을 신중히 하되 결정이 빠르면은 부자가 돼요.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수익률입니다. 잘 안 보이세요? 올해 VIP 현재 수익률이에요. 이거 진행 중입니다. 오, 광망님, 전 이미 진작에 보험 해지하고 주식 투자로 2년 전에 다 돌렸네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 문맹에 빠지면 얼마나 우리 돈이 뜯기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최대한 뺏기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곳에 뺏기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마찬가지죠. 자기 개발은 돈을 아끼지 마라. 뭐 이런 특강이 뭐 3만원짜리든 나한테 필요하면 30만원짜리든 300만원짜리든 1000만원짜리든 비싸더라도 나에게 정말 내 가치가 올라가고 엄청나게 성장이 될 것 같으면 그 특강을 들으세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전기차 강연 그런 거 듣거든요. 저도 44만원 내고 들어요. 저도 44만원 내고 듣고요. 저도 160만원 내고 듣고요. 전문가 그 과정, 그 심도 있는 과정인데 440만원짜리도 저는 듣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나나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방송 너무 유익했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은 좀 건너뛰느라고 생략할 게 있어가지고 조금 미흡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 알아들으신 분들이 성인이니까 확실히 이해도가 빠르시더라고요. 네,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12만원, 15만원 주면서 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 뭐 18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부자들은 안 됩니다. 왜? 부자들은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부자가 왜 가입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VIP 수익률이 현재 67%, 35%, 13%, 11%, 10%, 8%, 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뭐 다 확인됐으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건 사실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수익률이야. 뭐 가치 투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겁니다. 주식시장, 피터 린치죠? 주식시장의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히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네, 최고의 방법이다. 주가 하락이 두려워서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오는 일이 없어야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즉 무엇이냐? 지수를 보면 제가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주식 사도 될까요? 지금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누가 7월달 8월달에 2차 하락이 나온다고, 뭐 어떤 교수인지 뭔지, 아무튼 교수들이 좀 문제야. 경제학자나 교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 못하잖아. 걔네들이 꼴등이잖아. 꼴등. 아무튼 간에 그거야. 이걸 예측을 한다는 건데, 그럼 이거는 왜 예측 못했나? 그럼 그 사람들이 이것도 예측했나? 미중 무역전쟁도 예측하고, 코로나도 예측하고, 2011년도 그리스 금융위기 예측하고, 이거 2016년도 브렉시트 예측하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이 사람들이 다 예측했나요? 그냥 어쩌다 한번 맞춘 거야. 어쩌다 한번 맞춘 거라니까? 닷컴 버블 이거 맞췄나? 닷컴 버블? 그 사람들이? IMF 맞췄나? 내가 묻고 싶어. 비관론자들은 부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비관론자 치고 부자 된 사람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이고 우리 관망님께서 좀 네. 그래서 빡침이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화남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변액연금 정말 최악입니다. 한 개 만기돼서 보니 동 낸 거에 수익률이 12년을 기다렸는데 5%욕 나옵니다. 그것 보고 두 개 있는 거 다 해약하고 보험도 싹 다 다른 건 몰라도 변액연금은 최악, 무조건 해약. 그게 이득. 먼저 경험해 보신 분들 참고로 저 참고 자료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더 문제는 그게 마약이에요. 그게 마약. 저도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도 모르게 가입을 했었어요. 저도 모를 때는 저도 암보험을 냈었어요. 저도 한 달에 얼마씩 냈거든요. 저도 모를 때. 저 해야겠습니다. 해야겠어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공부해 보니까 야 이게 현실판 합법적인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뜯어내는 합법적인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 금액이 주식을 사는데 항상 돈이 모자란 거예요. 물론 과소비, 어떤 여행, 뭐 어떤 뭐 그런 거. 자 말이 나왔으니까 그겁니다. 이건 조금 더 좀 이따가 얘기하고 앞으로 1400이 뭐 깨진다 또는 뭐 1400이 온다 뭐 1000포인트 간다 1000포인트 깨진다 뭐 7월달 8월달이 됐든 뭐가 됐든 만약에 이거 안 내려오면요 이런 분들이 은근 많아요. 굉장히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여기서 샀는데 만약에 주가가 내일 샀는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손해 아닌가요? 10,000원 주고 살 거 똑같은 물건인데 5,000원 주고 사는 게 좋잖아요. 그게 더 싸잖아요. 경선님은 10,000원 주고 샀는데 저는 5,000원 주고 똑같은 종목 사면은 그거 이득 아닌가요? 싸게. 그럼 현재 그냥 죽기 전에 사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사는 게 제일 이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핸드폰도 죽기 전에 사는 게 최신형 사는 거잖아. 컴퓨터도 죽기 전에 최신형, 자동차도 죽기 전에 최신형이거든. 집도 죽기 전에 최신, 뭐든지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면 이것도 극단적인 거잖아요. 자 내려왔어요. 자 만약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자 폭락 또 나왔습니다. 2차 폭락 이렇게 나와요. 과연 이거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여기서 살 수 있다고? 자 눈 딱 감고 그래 이론과 실전은 달라. 일단 못 삽니다. 근데 샀어. 내공이 세가지고 샀어. 샀는데 이 사람이 코스피 3000포인트 이상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2008년도 삼성전자 반토막 날 때 여기서 주식을 개인들이 다 샀죠. 개인들이 여기서 저점 다 잡았습니다. 892포인트, 900포인트, 1000포인트에서 개인들이 이거 다 샀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왜 오늘날 부자가 못됐을까요? 왜 부자들의 탄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요? 극소수 중에 극소수가 왜 그들만 성공했을까요? 왜 조용히 떼돈 벌고 나갔을까요? 99.9%는 바로 마켓 타이밍.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또는 못 샀습니다. 지하 1층, 2층, 3층 아직 바닥 확인 안 됐다. 지하 1층, 2층, 3층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야 하수. 마켓 타이밍을 한다는 것은 하수입니다. 하수. 그게 하수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하수지. 그럼 뭐가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라. 타이밍을 재지 마라. 내일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7월달, 8월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거 V자 반등 안 나온다면서요. V자 반등 안 나온다는 얘기가 이거 폭락하고 난 뒤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뭐 쌍바닥 찍는다, 삼중바닥 찍는다. 자, 쌍바닥 찍는다, 삼중바닥 찍는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자, 여기서 쌍바닥 찍고 갈 거다. 아니면 여기서 삼중바닥 찍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라. 하다가 벌써 50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종목들은 지금 뭐 대형 종목들은 뭐 50%, 30%, 50% 상승이 나왔고요. 중형주, 중소형주 종목들은 더블 이상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뭐 어떤 종목들은 200%, 300%, 400%, 500%, 600%, 700%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다. 피터 린치가 그러죠.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시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이 증시 전망에 따라 시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은 것은 당연하다. 마켓 타이밍. 주식이 올라가도 사는 거고 떨어져도 사는 거다.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지 마라. 근데 이걸 혼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며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고 오늘의 짜장면에 5,000원짜리가 30년 뒤에도 5,000원 하지는 않는 것처럼 뭐 3만원 뭐 이렇게 되니까요. 30년 뒤에 짜장면 가격이 뭐 5,000원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3만원, 5만원 하겠죠. 치킨도 10만원 시대 오겠죠? 치킨 10만원 시대 상상됩니까? 에이, 겸손이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30년 전에 치킨값 얼마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1,2,000원, 2,000원이었으면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떤 거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그게 인플레이션이니까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죠. 왜? 그 기업들은 물건을 찍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매출액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기업의 가치가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먹어요. 그 수익률을 뛰어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게 바로 퀀텀 점프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켓 타이밍을 하게 되면 투자가 감정에 지배받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제가 오늘 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것도 물론 하나의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한 달에 내가 10만원, 12만원, 15만원 보험비를 낼 것을 주식을 한 주, 두 주, 10주, 20주를 살 수 있으니까요. 뭐 100주도 살 수도 있을 거고 종목에 따라. 그리고 과소비가 중요한 거죠. 소비 특성. 저는 제가 쓰는 냉장고가 이겁니다. 이거 보면은 이거 대우 냉장고거든요. 이거 고장 안 나요. 에너지 등급도 5등급이거든요. 제가 교육 자료로 쓰려고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저는 아직도 이 냉장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냉장고 이거 쓴 지가 2014년도부터 15, 16, 17, 18, 19, 20 6년 됐네요. 6년. 자, 6년째 하고 있는데 전기 많이 먹겠네요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많이 들어요. 5등급인데 체감적으로 저는 100원도 못 느끼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이 1등급이거든요. 이거 전기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 5등급 안 써봤죠? 저는 써봤잖아요. 저도 1등급도 써보고 5등급도 써왔었습니다. 참고로 김치냉장고는 1등급입니다. 딤체를 쓰고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는. 이거 5등급이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이제 써보고 있잖아. 저는 쓰고 있잖아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냉장고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제가 돈이 없어서 냉장고 못 사는 걸까요? 여러분들, 제가 돈이 없어서 이 냉장고를 못 살까요? 요즘 냉장고 뭐 300, 400만원 하잖아요. 본질을 느끼세요. 이거 고장 안 나는데요. 전기세 해봐야 한 달에 한 뭐 1,000원 나오나? 별 차이가 없어. 나 심지어 냉장고 없이 살았어, 옛날에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 그렇다고 전기료가 하락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겁니다. 냉장고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남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LG 디오스, 뭐 삼성 비스포크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LG 디오스 막 이렇게. 그렇죠. 그냥 음식 보관이잖아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냥 음식 보관되면은 끝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요. 이게 찌질한 거예요. 찌질한 거는요, 경차 사서 경차 타고 다니면서 한 끼 식사 10,000원에 손 벌벌벌벌 떠는 게 그게 찌질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부자가 되거나 자존감이 높고 저같이 경차도 타고 스파크 타고 다니면서, 내 빨간 스파크 타고 다니면서 내 옆에 롤스로이스가 있거나 페라리가 있거나 포르쉐가 있거나 뭐가 있든 간에, 고급차가 있든 간에 제가 주눅 들까요? 여러분들? 이건 마인드예요. 항상 마인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차를 타고 다녔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아꼈겠습니까? 심지어 차가 필요 없는 사람이 차를 사요. 그리고 보험비 내고, 자동차 보험 내죠. 운전자 보험도 뭐 좀 들어야 되겠죠. 자동차 세금 내죠. 주차비 내죠. 그 다음에 그 수리비 내야 되죠. 유지비. 특히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 하나만 하더라도 국산차와 10배 차이 납니다. 여러분 BMW 뭐 외제차 와이퍼 뭐 1, 20만원 해요. 국산차는 그냥 한 2만원이면 갈거든요. 근데 외제차는 20만원 한다니까요. 엔진오일 한번 갈잖아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들어갑니다. 포르쉐 센터에서 갈면 40만원 들어가요. 스파크 엔진오일 해봐야 뭐 4만원 머시기 그 4만 몇천원 들어갑니다. 멋지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전재산이 1,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빵원이라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사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부자 될 거잖아요. 지금도 이번 달도 월급의 30%, 최소 30% 먼저 떼가지고 주식 샀죠. 결국 그거를 20년 동안 꾸준히 하면 노후 준비가 끝나고 그리고 부자 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사야 돼요? 세터를 뭘 사야 돼요? 앞으로 어떤 업황이 좋습니까? 그거는 그 다음 문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 문제예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교수님 뭐 사야 돼요?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5년, 10년 이상 그 주식 들고 갈 수 있어요? 10,000원짜리 샀어요. 만약에 교수님 말 듣고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그거 5,000원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좀 기다렸다가 더 싸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럼 2008년도에는 왜 안 샀어요? 2011년도 왜 안 샀습니까? 삼성전자 50만원대 뭐하고 자빠졌어요? 아, 그때 주식 안 했는데요? 헛살았네요 라고 제가 얘기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결과론적이잖아.
이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누구보다도 먼저 사고 누구보다도 늦게 파는 거야. 올라가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꾸준히 사는 거야. 내 투자 금액이 1억 있어. 견선님, 제가 1억을 1억 중에 9천만 원어치를 샀어요. 나머지 1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1,400 다시 떨어졌어요. 그럼 1천만 원어치만 사는 것은 그건 손해 아닌가요? 왜 손해죠, 그게? 아니면 다 물려 있어요. 마이너스 예를 들어 뭐 50% 됐어, 30%, 20% 됐어요. 들고 가야 되나요? 들고 가야죠. 아니, 만 원짜리가 8천 원, 7천 원 떨어지는 게 뭐가 중요하죠? 어차피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갑니다. 10년, 20년 뒤에 딱 돌아보면은 그게 하나의 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마켓 타이밍으로 100% 실패해요. 그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무조건 찍어낸다, 나는 맞춘다 하는 어떤 경제학자라든지 뭐 되지도 않는 어떤 뭐 교수라든지 뭐 그 교수가 재산이 뭐 한 100경 됩니까? 만수로 깃방망이를 때리고 막 다닐 정도예요? 빌 게이츠, 저 새끼는, 쟤는 빌 게이츠는 뭐 불우이웃이야. 그 교수가 그 정도예요? 워렌 버핏도 모릅니다. 전 수세기 동안 가장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도 몰라요. 그 교수가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해요? 그 경제학자가 인류 최고의 천재인 뉴턴보다도 똑똑하다고 그럽니까? 전 세계 강연하고 다녀요? 살아있는 뉴턴이라 해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조회수가 얼마가 나오든 구독자가 얼마가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싸 이희진 거새끼한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왜 알면서 안 하려고 그래? 나이가 50대, 60대, 70대. 나이가 50대, 60대인데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도대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한마디 할게. 50대, 60대인 사람들 잘 들으세요. 유튜브. 정신 차려. 당신 자녀들 있다면 다 성인 아니야. 근데 단타 단기매매 하려고 하잖아. 야, 그게 정상이냐고.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39세, 제가 39이에요. 내가 맨날 20대, 30대한테 맨날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쓰레기 같은 놈들 내가 이렇게 하니까 50대, 60대 자기들은 포함이 안 되는 줄 아나 봐. 내가 배려해 주는 거를 몰라, 사람들이. 나이가 50대, 60대가 단타 치고 있어. 단기 매매 하고 있어. 이번 주 올라갈 거, 다음 주 올라갈 거, 이번 달 올라갈 거. 야, 기다려라. 떨어진다. 그때 사라. 아니다. 지하 1층, 2층, 3층이다.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여기 기웃거리다가 저기 기웃거리다가, 물론 알아보는 건 좋은데 여기 뭐 감정이 상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팩트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제가 그런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거 삼성전자 10만원, 20만원 결국 가는데 몰빵 치지 마시고 그거 10년, 2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게나 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우리 잘 생각해봐.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10년 전에 삼성전자 돈 1,000만원어치 사놨으면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인생 좀 편하게 살았겠죠. 자, 마지막에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삼성전자 차트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20년 전, 30년 전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삼성전자 딱 10년 전에 2010년도 이거 딱 사놨으면 지금 진짜 하다못해 1,000만원어치라도 사놨으면 지금 괜찮았을 거 아니야. 500% 찍혀있을 거 아니야. 500% 계좌에 뭐 이것저것 해서 한 400%, 500% 찍혀있을 거 아니야. 400% 정도 찍혀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때 샀으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또 후회하시게요. 여러분들 10년 후면은 나이 얼마예요? 그래도 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로봇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과거 인생 선배들을 통해서, 과거의 실패 사례들을 통해서 왜 개인들은 돈을 벌 수 없는가? 주식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아파트, 집은 변동성이 심하지 않는데 뭐 변동성 해봐야 0. 몇 프로씩 이렇게 움직이죠. 주식은 뭐 플러스 30%도 되고, 만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7,000원도 되고 12,000원도 되고 13,000원도 되고 다시 5,000원도 되고 2만원도 되고, 이런 변동성 때문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좋은 주식을 샀으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회사가 왜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투기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 주식을 샀으면 그 회사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직원입니까? 뭐 이재용 뭐 그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왜 일을 하려고 그래? 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려고 그럽니까? 안 된다. 나이 50대 60대이신 분들, 그 이상 50대 60대 이상이신 분들 잘 생각해봐. 10년 20년 전을 잘 생각해보라고.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지금 여러분들 그 모습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50대 60대 부자, 자본주의에서 50대 60대가 부자가 못 됐다는 것은 그거는 노동자 노예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투자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럼 50대 60대 지금 알게 됐잖아. 이제는 왜? 20년 전 50대보다 지금의 50대가 훨씬 젊으니까, 60대가 훨씬 젊으니까.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잘하면 되거든. 10년 20년 동안 가치 투자하시면 안 늦어요. 30년 전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해봐.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알 거 아니야. 왜 돈이 없어? 50대 60대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당연히 50대에 뭐 자녀 뭐 결혼시키려고. 여러분들 노후와 자녀의 교육과 결혼을 바꾸지 마세요. 바꾸니까 폐지 줍는 거야. 여러분들 자녀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줍니까?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여러분들 그 아들 딸들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줘요? 아 진짜로? 야 100만 원만 줘도 감사합니다인데? 모시고 살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왜 내 소중한 노후와 자식의 교육과 결혼을 바꾸냐고. 50대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자식 집 사주는 거, 결혼 자금 대주는 거, 대학 등록금 내주는 거 최악이야. 유학 대주는 거.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거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와요. 반드시 폭탄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물론 저랑 뭐 저랑 비슷한 뭐 유튜버들도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또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5천만 명이 넘어가니까.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해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20, 30, 40대들에게.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10년, 20년 뒤에 그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꼭 10년이 안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분야에 주식은 신경 쓰지 마시고 투자해 놓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본업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 분야에서 정말 성공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하고 나는 계속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런 일을 찾는 거예요. 하는데 막 열받고 막 뭐하고 스트레스 받고 더러운 꼴 보고 그러면 그 일은 오래 못합니다. 결국 지쳐가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돈도 못 법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여러분들 그 꿈이, 지금 하는 일이 그 꿈이 아니잖아요. 그 꿈을 위해서 싫어하는 걸 지금 참고 있는 거잖아.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밖에 없어. 저는 제 스스로가 제 이 분야에서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제 철학이, 주식에 대한 철학이 명확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패를 할 수 있을까요? 분산 투자해가지고 종목 15개, 20개 분산 투자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사고 누구보다도 늦게 파는데, 그런 전략을 취하는데 과연 실패가 될까요? 절대 몰빵 안 치는데. 성장주, 가치 투자죠. 가치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PBR이 낮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의 가치보다 3년 뒤, 5년 뒤 그 가치가 높아지는 회사에게 투자하는 게, 그게 가치 투자입니다. 회사 한 주당 가격을 보지 말고 그 삼성전자가 6만원대 있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5만원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회사의 가치가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진 걸까요? 아니죠. 그냥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또는 오히려 더 낮은데 가격만 떨어진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만원이든 만원이든 1000원이든 내가 좋아하는 종목, 좋아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만약에 미국에 있다. 미국 주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 나는 디즈니라는 회사를 좋아한다. 그러면 디즈니 회사를 사는 거예요. 디즈니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사고 보니까 미국 주식이네. 나 루이비통이 좋아. 그럼 저 프랑스 거시기에 딱 주식을 삽니다. 사고 보니까 프랑스 주식이야.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한민국,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 살면서 삼성전자 하나도 이해하기를 힘드신 분들이 어떻게 중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게 정신 나간 거죠. 미국 주식은 누가 보더라도 다 비쌌어요. 제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주식은 여기서부터 비싸다고 그랬거든요. 미국 주식은 비싸니까 그 거시기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말하고 조금 더 한 10% 이상 올라가다가 지수가 결국은 이 사단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은 계속 가요. 왜? 자본주의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고 1위니까요. 요게 진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지금 떼돈 벌고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광고 안 하잖아. 우리 VIP 회원분들 지금 떼돈 벌고 있거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떼돈 벌었어. 마트코리아님 6,500만원 벌었다고 그러잖아. 저기 계신 마트코리아님이 저랑 같이 해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6,500만원 벌었어요. (650만원이) 아니라 그 6,500만원이 나중에는, 앞으로는 7천만원도 되고 7,500도 되고 8천도 되고 1억도 되고 1억 5천도 되고 2억도 되고 3억도 되고 계속 높아지겠죠. 왜? 복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는 올라가죠. 저 마트님만 벌었습니까? 전 회원 다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은 살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선이 좀 기다렸다가 이거 꺾일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 돈 있다면 사시고요. 이렇게 꺾일 때 만약에 내려온다. 알 수가 없으니까 내려온다. 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사시면 됩니다. 아, 돈이 없는데요? 그럼 들고 가시면 돼요. 심플합니다. 더 싸는 게 좋지 않아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안 떨어지면요. 떨어질 때 샀습니다. 수익 냈습니다. 그 다음은요? 또 맞추려고 그러죠. 이젠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살 수도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이때도 못 샀는데, 아니 이때도 주식을 못 샀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도 못 샀는데 이때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당신 절대 못 사.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VIP 문의는 아래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카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 뭐 어쩌고 하시는 것은 하실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좀 상담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남북 경협주 저 특강은 제가 강조하는데 안 들으면은 또 후회하죠. 봐, 남선알미늄도 VIP를 만약에 안 들어왔어. 특강만 듣겠대. 특강만 들었어도 여러분들 여기서 다 샀어. 내 특강, 대선 테마주 특강만 들었다면 당신들 여기서 다 샀다고. 그래, 여기서 못 살 수 있어. 그래, 못 살 수 있단 말이야. 방송에서만 얘기했으니까 이때. 근데 대선 테마주 내가 그랬지. 한 번의 기회는 올 것이다. 역배열에서 한번 잡아라. 어떻게 됐습니까? 쳤지. 근데 이거 안 듣는다고. 최소 더블은 먹었는데. 안한테 이거 올라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앞으로 이런 주식이 나오는데. 차라리 김정은이 뒤졌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죽는 게 호재거든요. 물론 한번 쿵 떨어질 수 있지. 바로 반등 쳐버립니다. 바로. 김정일 죽었을 때 생각해봐. 증시에 악재가 됐습니까? 악재가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기회였지. 죽어도 호재, 살아있어도 호재입니다. 죽으면 더 좋아 오히려. 근데 살아있어도 이 시세가 터져요. 그러니까 남북경협주 이런 특강은 사실 제가 특강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의지 차이, 의지더라고. 의지. 누가 더 진짜 부자 될 생각이 있는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자, 질문 받을게요 여러분들. 네, 특강 문의나 VIP 문의는 아래 번호로 카톡 문자 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올라올 동안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질문 올라올 동안 질문이 없으니까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롯데 보세요. 롯데. 여러분들 롯데 지주가 상한가 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롯데 안 돼. 야, 걔들 안 돼. 다 끝났어. 야, 쿠팡한테 끝났어. 이미 끝난 지가 언젠데. 야, 롯데 이제 끝났다. 재계 5위. 야, 롯데 일본 기업이고 저럴 줄 알았다. 신동주든 신격호가 뭐가 됐든 간에 신동민하고 그렇게 현재 난 하고 내가 알아봤다 했는데 보세요. 상한가 쳐버립니다. 롯데쇼핑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했을 때 그게 바로 역발상이죠. 다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다수가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입니다.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예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몰라, 시간 없어. 일단 빨리 벌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자. 야, 백신 이쪽이 좋아. 이쪽으로 가야 돼. 코로나 백신, 야, 진단 키트, 음압 병실, 뭐 마스크, 이쪽으로 가야 돼. 다 물려있죠. 누가 이런 종목들 관심 있어 하겠습니까? 누가 롯데 쇼핑이, 롯데 지주가 상한가 각하고 롯데 쇼핑이 어저께 14% 급등에 이어서 오늘 7% 상승, 추가 상승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이다. 떨어질 때 누구에게는 기회라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롯데 쇼핑 더 살 걸 그랬죠. 이게 주식입니다. 이게 역발상이에요. 이런 게 바로 역발상이다. 코로나가 풀리고 계약이 임박하고 뭐 고3부터 뭐 이렇게 뭐 계약을 뭐 하겠다 그런 추진이 일어나고 뭐 미국도 그렇고요. 뭐 주마다 다르겠지만 중국도 그렇고 경제를 뭐 재개한다, 기업들 재개한다 하니까 벌써부터 그 전에 이미 움직이죠. 사실 재개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움직입니다. 이런 한류, SM 보세요. 이거 가잖아요. 이런 거 가죠. 하나투어 이런 거 보세요. 오늘 급등 나왔죠. 오늘 장중에 9% 급등 나왔습니다. 여행주 보세요. 모두투어 급등 나왔죠. 장중에 17%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도 25% 종가로 끝났죠. 주식은 여러분들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깨 1이 결국 올라간다니까요. CJ, CGV 보세요. 가잖아. 삼천리 자전거도 어깨 1이잖아. 그러니까 잘 가잖아. 결국 간다니까. 결국 가요. 내가 간다고 하면 가. 결국 올라가잖아. 이렇게 어깨 1위는 자전거 어깨 1위잖아. 삼천리 자전거 어찌됐든 간에 킥보드, 전기 킥보드에 밀려가지고 그걸 개발 못해가지고 적자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회복은 가장 빨라요. 인터파크 보세요. 어깨 1위니까 인터파크가 상한가 치고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깨 1위 클래스라니까. 한솔재지 봐. 한솔재지가 어깨 1위잖아요. 아니 제조업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게 눈에 보이는 데이터다. 어깨 1위. 물론 BGF가 지난 어깨 1위, 편의점의 어깨 1위라서 이번에는 좀 밀렸는데 2위로 잠깐 밀렸어요. GS 리테일이 워낙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GF 리테일 이거 올라가는 거 보세요. 편의점 GS 리테일 보십시오. 이거 장난 없습니다. 이거 올라가는 거 견손 방송 잘 들어야 돼. 어깨 1위 보시라고. 네이버, 카카오 보세요. 네이버 막 신고가 나오잖아요. 카카오 보세요. 막 신고가 나오죠. 거봐, 시간 지나니까 이런 게 제일 빨라. 신고가 나오지. 신고가. 지금 이미 다 움직여가지고 시세 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사지 못하거나 마켓타임이라고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미치는 거지. LG화학 봐. 심지어 LG화학조차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거 어깨, 우리나라 어깨 1위잖아 이거. LG화학 보세요. 가잖아. 23만원 저점 찍고 지금 가는 거 보세요. 이게 개별주입니까? 삼성 SDI 보십시오. 전기차 대한민국 원투 아닙니까? 결국에는 건설을 보더라도 대림산업이라든지 어떤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올라가잖아요. 대림산업. 건설 경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이 왜 올라가요 도대체? 참고로 대림산업은 맞춤형 아파트, 미래적으로 상위 뭐 부자들을 위한 맞춤형 아파트를 지금 선점했습니다. 아크로, 서울숲 아크로 그쪽 아파트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서울숲 아크로. 대리인산업 이편한 세상 브랜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대차에 제네시스가 있는 것처럼 대리인산업도 아크로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 이거 어깨 선점했거든요. 삼성물산 보세요. 이거 올라가잖아요.
건설이 안 좋은데 왜 올라가죠? 심지어 GS건설도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이저 회사들이죠. 현대차 보세요. 그렇게 자동차 안 좋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지금 조정을 좀 받았지만 그래도 올라간 거 보세요.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끝났다고 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비관적일 때. 너무나도 주식이 사실 재밌어요. 이게 내가 앞으로 20년 뒤에 부자 될 거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재밌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엔터주, 우리나라 SM을 빼면은 도대체 어떤 엔터주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SM이 그러니까 치고 가는 거 보십시오.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지만 CJ 보십시오. 이거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것도 꾸역꾸역꾸역 지금 가잖아요. 그렇게 좋지 않았던 영원무역자까지도 수출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대한민국엔 머시기도 안 좋고 안 좋고 하는데도 영원무역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이런 거 다 올라갑니다. 다 가요. 다. 즉 어지간하면은 다 갑니다.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 하면 안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 쌉니다. 싸요. 싸. 지금 싸다니까요. 아까 암보험 하는 것도, 종신보험이라든지 그런 보험 내는 것도 80세 만기야. 그럼 그 이후에는 또 내라는 거야. 100세 100세짜리 또 내야 돼. 100세 끝났어. 나는 100살 다 넘어가. 여기 있는 사람들 100살 다 넘어가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에 100살 넘어간 사람이 4,000명이 넘어갑니다. 4,000명 이상이에요. 100세 이상 인구가 4,000명 이상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훨씬 늘어나죠. 훨씬 늘어납니다. 여러분. 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쇼핑에 롯데그룹주, 롯데지주가 아마 참 개인들이 이거 보면서 허탈할 거예요. 아씨, 롯데 겸손히 신동빈 회장 얘기할 때부터 알아봤었는데 저걸 놓쳤구나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롯데 지주 오늘 상한가 가고 롯데쇼핑 이렇게 급등 나오고 하는 걸 보면요. 네, 들어가세요.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러한 부분이다. 인조 대리석 시장 점유율 1위 LG 하우시스 이런 거. LG 네, 하우시스 가죠. 갑니다. 올라갑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지금 VIP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봐야 지금 지수가 1934예요. 나중에 막 2200 가고 2400 가고 2600 가고 그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시라고. 이거 떨어진 거 무서워하지 말고 이거 떨어져 봐야 어차피 다시 올라가. 물론 여기서 사면 좋지. 저도 떨어지길 바라고. 근데 만약에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코스피는 한 60%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있잖아요. 지금 90%에 90%. 지금 거의 이제 능선 다 왔어. 무너지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여기잖아요. 여기 다 왔잖아요. 다 와버렸어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잖아. 이거 지금 수익률 터졌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갑니다. 신고가 나왔어요. 신고가. 내가 그랬잖아.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걸렸을 때 생각하기 나름이다. 여기 기준 밑에서 잡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내가 공개방송에서도 다 퍼줬는데
여기서 사지 못한 사람들은 거래 정지가 풀리고 한번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지 못한 사람들, 2016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못 산 사람들은 거래 정지가 풀리면 이거 상장 폐지 안 당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들고 가고 이거 한번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 있어요. 난 미치겠다니까 이런 거 보면은. 막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미치는 겁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남들과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부진이 프로포폴을 복용을 하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어차피 이런 거는 치고 가는데 호텔 신라 안 사고 뭐 했어요 도대체? 아니 호텔 신라를 사기 싫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파라다이스라도 사야죠. 아 그래 이것도 하다못해 그럼 하나투어라도 사야죠. 모드투어라도 사야죠. 올라가는 그냥 다 올라가 버립니다. NC소프트 뭐 린저씨들이 뿔났다 어쩌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어차피 결제 계속 할 텐데. 그래봐야 린저씨들이 뿔났다. 야 그거 90년대에도 뿔났어. 97년도 8년도에도 리니지 처음 생겼을 때 필드에 야 그 거대 병정개미 한번 뜨면은 그거 못 잡았다니까. 리니지 초기에는. 여러분들 리니지 초기 진짜 해봤어요. 저는 리니지 나오자마자 저는 해본 사람이거든요. 사막에 거병 뜨잖아. 거대 병정 개미가 뜨잖아요. 그거 혼자서 못 잡았어. 죽었어. 주홍이도 안 따라가. 육검에 사셋이 어딨어. 그냥 뭐 뼈색 차고 가다가 그냥 아작난다니까. 철개 겁나게 노가다하고. 그때 이미 뿔났지. 20년 지나서 뿔났대. 역사는 반복되죠. 조금 조정받고 또 올라갑니다. 이건 또 올라가요. 이게 이렇게 꺾이면 끝난 줄 알잖아요. 시세 끝난 줄 알잖아. 안 끝납니다. 더 가요 이런 건. 이렇게 꺾이더라도 이거 또 가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계속 가버립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또 가요. 그러니까 휠라홀딩스를 보면 계속 가거든요. 계속 가다가 여기서 꺾일 수 있지. 여기서도 꺾일 수 있어. 알 수가 없어. 계속 가는 거야. 회사가 좋으면. 근데 꺾이네. 사면 되지. 얼마나 좋아. 힐라홀딩스 상한가 치는 거 보세요. 이거 상승 신호 아닙니까? 물론 힐라홀딩스는 앞으로 25,000원 이하로 한번 올 수 있습니다. 25,000원 이하 오면 한번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저라면은 여기서도 사고 그냥 사고 기다렸다가 떨어지면은 그때도 살 겁니다. 저라면은 뭐 월급 들어오면 사고. 제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돈 다 사고 떨어지면은 뭐 월급 받을 때 하나씩 또 계속 모아 갈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1년, 2년, 3년씩. 아니 저라면. 질문 없습니까? 10%가 올라갔으면 10%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20%가 올라갔으면 20%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20%가 떨어졌으면 20%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50%가 떨어졌으면 50% 올라간 게 당연하고 100%도 올라가고 200%도 올라갑니다. 3배, 5배도 올라가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게 변동성입니다. 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에 휩쓸리지 마세요. 반드시 가치 투자하셔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은 짧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진짜 오늘도 제가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도요. 왜 겸손님이 가치 투자에 철학을 전파하고 있는지 알겠다. 우리 VIP 회원분들이 그래요. 우리 VIP 회원분들이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그 전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연락을 해요. 뭘 계속. 당신 말이 맞았다. 겸손, 당신 말이 맞았구나, 결국은. 기다리니까 왔다. 왜 추가매수 계속 주식을 왜 계속 사라고 했는지. 월급 받으면 사고, 자영업 하신 분들은 현금 있으면 바로바로 사고, 한 주씩, 10주씩, 100주씩. 왜 사라고 했는지. 최대한 먼저 한 달에 100만원씩, 최소한 100만원씩 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 이제 알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연락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저 가치 있는 일 하는 거잖아요. 우리 VIP 들어오신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VIP 들어오신 분들은 저를 신뢰하고 믿고 자본주의를 이해했고 저를 믿으니까 들어온 거죠. 첫 번째는 자본주의를 믿고 두 번째는 겸손을 믿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되지. 내가 단기적으로는 틀릴 수 있어. 지나고 보면 결국 만원짜리가 7,000원, 8,000원 됐다가 6,000원 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5만원, 10만원 가죠. 결국에는. 그럼 가만히 있었으면 500%, 300%, 500%, 1000% 먹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50% 그냥 먹죠. 30% 그냥 먹죠. 왜 추가매수 안 했습니까? 5,000원에 주고 샀는데 3,000원에 떨어지면 추가매수 들어가야지. 그럼 다른 종목 산이라고 못 샀습니다. 다른 종목도 좀 조정받고 있길래 그거 산이라고 이거 못 샀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손 놓고 멍하니 고문관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열이 받는 거지. 5,000원짜리가 만원을 가는데 5,000원짜리가 만원을 가긴 했어 결과적으로. 근데 5,000원짜리가 4,000원, 3,000원, 2,000원 떨어질 때 손 놓고 있는 거야. 지금 손 놓고 있지 말라고요. 제발 좀 부탁인데 조정받고 있는 지금 그니까 다 올라가 있잖아 종목들이. 그냥 미치는 거야. 와 이거 야 이거 50% 수익 나 있는데 이걸 더 사 마라 막 그런 생각 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냥 올라가도 좋으면 사는 거지. 떨어져도 사는 거고. 가격을 보지 말고 그 회사의 가치를 봐라.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쎄 빠지게 1년, 2년, 3년, 4년, 5년 들고 갔어.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친 거야. 어떤 사람들은 손절, 어떤 사람들은 만원에 주고 사가지고 만원에 팔고 자빠져 있고 그리고 잠수 타고 자괴감에 빠지고 핑계를 외부로 돌립니다. 야 견딜 수 있는 거 줘야지. 추매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거 보세요. 마트님 그러잖아요. 6,500만원 버신 저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나랑 같이 해가지고 6,500만원 벌었잖아. 1년도 안 돼가지고 반년 만에. 그랬으면 이게 교통정리 된 거지. 저분이 부산 모임도 참석했고요. 부산 모임에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가셨어요. 회비 13만원 내고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가신 분이에요. 오프라인 모임 필히 참석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강의가 됐던 오프라인 모임이 뭐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나 같은 비행기 타고 온다. 내가 서울에 살면 그냥 기차를 타든 케일린처럼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자고용 끌고 오든 비행기를 타고 오든 나 같으면 옵니다. 와요.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면전 얼굴에다 대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오프라인 모임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그냥 끝납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그러나 이번 강의는 누구나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듣는다고? 제2의 또 남선 알미늄 될 겁니다. 제2의 남선 알미늄. 근데 그거 아세요? 남선 알미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요. 이낙연이 대장이라서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한 번 시세 낼 거예요. 한 번 더.
이거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보면은 한 번 더, 이거 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끝났어요. 사지 마세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한 번 더 갈 것 같아. 야, 내가 이거 6,000원에서 10,000원 간다 그랬거든. 특강 때. 제가 이거 6,000원에서 10,000원에서 10,000원 간다 그랬어요. 이 남선 알루미늄. 금손파니님 구독 5개월 감사합니다. 파니님, 네, 5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정확하잖아. 정확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확하잖아. 정확한 거 보세요. 이걸 놓친다고. 남들 막 더블 나가지고 ONZN님 막 남선 알루미늄 더블 이상 먹어가지고 막 룰루랄로 했는데. 그렇죠, ONZN님. 그리고 네이버 카페 그 자료들 올리면 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자료를 올렸는지 한번 곰곰이 눈으로만 읽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북한 경제적 개발 대상 광물 자원 이거를 왜 이런 거를 올렸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곰곰이. 이번 남북 경협주 못 잡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겁니다. 아니 그냥 끝난 거라고. 이낙연 정권 잡고 나서 이낙연이 혹시나 대통령이 되면 혹시나 그때 하면 되지 않나요? 야, 끝난다니까. 선침해야 선침해. 끝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밀어붙인다 하잖아. 이제 미국과 합의됐다. 철도 밀어붙이고 한다 그러잖아. 대통령이 뻥칩니까? 대통령 하기 전부터 그거 밀어붙였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역사는 반복된다. 사람만 바뀌지 주식시장은 그대로다. 그대로죠. 저기 여정님 또 떼돈 벌기 전에 배 아파하지 마시고. 마트님 6,500만원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배 아프죠? 짜증나고 남 잘 되는 꼴 잘 못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버실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예요. 마트님은 초이스를 잘 한 거고 최종 선택을,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광물 관련주 진성, TC, 포스코, 엠테, 해인, 유니온이 대표적이네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광물 자원주. 그러니까 남북, 제가 이걸 알려드리자면 무슨 뜻이냐면 남북 경협주 포트폴리오에 하나는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설령 살 돈이 없더라도 자기개발로 듣는 겁니다. 자기개발로. 나중에 이걸 들어놔야 나중에 훗날 그 상황이 왔을 때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는 철저히 이런 강의를 통해서 내가 교육을 받았느냐, 훈련을 받았느냐, 훈련 받지 못했느냐는 것은 추후에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선 알루미늄을 여기서 샀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든 간에 듣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뤄낸 사람들입니다. 과거 써니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써니전자 61선 뭐 어쩌고저쩌고 뚫으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웬만하면은 차트 얘기 안 하는데 61선 뚫으면 산다. 대박. 뚫으면은 산다. 대박. 그쵸? 똑같은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특강 문의는 신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오늘 유튜브 또 간단한 영상 조만간 또 하나 올릴 겁니다. 그것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언제나 성공 투자 하시고 지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종목별 초강세장입니다. 네, 종목별 초강세장이고요.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든 급등이 지금 급등이네요. 네. 그러나 급락이 반도체 이쪽은 또 급등이거든요. 급등이 나오든 급락이 나오든 상관없이 지금은 주식을 필히 살 때다. 원자재 값 신경 쓰지 마라. 그거는 이미 저평가다. 결국 다 회복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